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5시에 올린 기사, 인터넷판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오늘 아침 5시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김무성 대신할 TK 찾아라. 김무성 낙마 뒤에는 집토끼 플랜이 있다. 이 기사입니다. 김무성 얼마 전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됐다는 그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 내정이 철회됐다. 왜 철회됐느냐?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 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무성 그 전 대표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추천한 인물이, 청거한 인물이 뭐 부산의 장제원 같은 부산이죠. 김무성 전 대표와 또 건성동 이런 라인이었다. 그래서 또 TK 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자, 그래서 TK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그 낙마, 그러니까는 내정 철회가 된 그 배경에 집토끼 플랜이 있다. 집토끼 플랜. 뭐, 집토끼라는 것은 이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일단, 우리 기존의 지지층, 을 집토끼, 그리고 중도층이나 이쪽을 뭐 산토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보수층에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PK인 김무성이 아니고 지금 TK 쪽이 원래 대선 때 상당한 75%의 지지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TK를 집토끼로 삼아서 일단 콘크리트 지지층을 구축을 한 뒤에 지지율 반등을 시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낙마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전 의원을 대신할 TK 인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고문, 지금 국민의힘 고문입니다. 고문의 발탁에 반발하는 핵심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고, 또 김 고문을 대신할 TK 출신 인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이죠. 그래서 김 고문의 후임자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TK인. 김무성 고문이나 김관용 전 지사도 모두 대선 때 상당히 많은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고, 특히 김관용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활발한 선거 운동을, 지원 활동을 많이 펼쳤죠. 자, 그래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지지층에 대한 단단한 결집 없이는 외연 확장도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무성 고문의 낙마가 인사철회, 그러니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인사철회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전체 기조다. 정책 기조,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심 지지층에 대한 단단한 결집을 시도하는 그 상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집토끼 플랜을 가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전후로 해서 집토끼 잡기 플랜을 가동한 상태다. 이렇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지율이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 다른 조사에서 약간 반등을 했다고 해도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이 지지율도 큰 문제지만은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상당히
득표율, 대선 득표율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가 대선 때 75.14% 득표를 올렸죠. 윤석열 후보가. 경북이 72.76% 이렇게 올렸는데 뭐 평균하면은 뭐 73, 4%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 기준으로 6주 연속 TK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정평가, 국정 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빠진 이후 발표된 8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TK 지역의 부정평가,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것이 무려 64%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던 것이죠. 뭐 MB 같은 경우는 또 경북 포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정권 교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답함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자,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말이 지금 도처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 말은 꼭 굳이 TK 민심이라기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정권은 바뀌었는데 지금 공영방송 같은 것들 또 이것은 여전히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장악을 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K에서도 좀 결은 다르지만 정권은 바뀌었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뀌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사 같은 것을 보면은 집토끼 잡기 플랜이 실제로 가동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뭐 김무성 고문 낙마뿐이 아니고 최근에 대통령실을 개편을 하면서 대구 출신 이관섭 전 무역협회 상금 부회장을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을 했죠. 지금 정책기획수석은 전체 청와대 안에 인사 수석들 중에서 왕수석, 그러니까는 선임 수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다시 소개를 드릴 테고, 또 임종덕 전 국방비서관은 영주 출신인데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발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새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조직인데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도 의성 출신이죠. 우동기 현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이 내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에서 TK 쪽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26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는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대구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열었고 그때 한독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주요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총 출동시켜서 대구로 갔죠. 또 보수의 성지 이렇게 불리는 서문시장도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했고 여러분의 지지로 해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때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동선이 노출이 됐죠. 12시에 서문시장 간다. 모여라. 그래서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것을 불구하고 그 같은 시간에 서문시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경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서문시장은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반대가 있었지만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런 TK에 대한 TK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반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중도층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토끼만 지금 계속 감싸고 있으면은 뭐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뭐 양쪽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는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최대 부담이 되는 걸림돌 인물이 있죠.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또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TK에 공을 들이는 시점에 또 마치 초를 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말썽을 부려놓고 지방으로 가서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뭐 토크쇼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 뭐 TK 지역에 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닙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시점에 이준석도 지금 대구 경북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TK 지역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서문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갔다고 하니 본인은 또 하나의 대구 큰 시장인 방촌시장에 갔다 왔다. 그리고 방촌시장에서 사람들 만난 걸 SNS에 막 올리고, 최근에는 뭐 본인의 친가가 칠곡이고 외가가 달성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갔다가 성묘 사진도 막 올리고 했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전에는 이준석이 원래 아버지 고향이 대구 쪽이라는 건 다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유성민 전 의원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여놨을 텐데, 그 이후에 대구 지역이 고향이고 외가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러면 계속 하지 않았어야지. 지금 갑자기 내 지역이 내 뿌리가 TK다 이렇게 하면서 막 SNS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참 잔수가 참 밝다. 자잘한 수는 정말 밝게 잘 구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으니 거기 같이 가서 마치 대통령과 본인이 맞서는 것처럼, 대통령급인 것처럼. 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준석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느라고 골치가 아픈 지경이죠. 임기 초반에 자기가 대표로 있던 집권 여당에 불을 질러놓고 지금 TK 지역에 가서 SNS를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을 이준석이 보이고 있는데, 그 지금 불을 꺼느라 국민의힘 사람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 국민의힘이 위원총회를 열었죠. 위원총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 다시 의결을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은 이것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그런 당헌을 그런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맞춤형 당헌 개정이죠. 지금 현재 선출직 5명 중에서 김용태, 친이준석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비경, 조수진 전부 사퇴를 했죠. 배현진도 사퇴를 하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맞춰서 5명 중 1명이 남아있을 때는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맞춤형 당헌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는 어제 위원총회에서 추석 전에 비대위를 발족을 시키고 추석 이후에 거취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위원총회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버텼는데 제가 그제 소개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는 권성동과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권성동뿐이 아니고 전체 윤핵관으로 지목이 된 사람들과 업참마속이죠. 이준석을 손절을 하려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꽂아놓은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내보내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420명 비서실 인원 중에서 한 80명 가량이 나갈 거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위원총회장에서 위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알려졌던 게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서 만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권성동의 거치는 먼저 사퇴를 수습하고 뒤에 사퇴한다. 뒤에 물러난다. 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만난 권성동, 선 수습, 후 사퇴, 버티기. 세계일보는 버티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당장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지만 이 교육하면 2주입니다. 추석 연휴까지 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더 하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원내대표가 또 사퇴를 하면 새로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욕을 먹더라도 남아서 사퇴를 그 상황을 수습하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것을 알려졌는데 이날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다. 그 이후에 이제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고 지금 혼란 상황 수습을 위해서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권성동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이 손절하는 것보다 선 수습 후 거치 결정은 새 지도부에서 윤심을 반영함과 동시에 권성동이 이사지 윤심을 반영이 되죠. 윤핵관의 전략적 이선 후퇴라는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이선 후퇴는 하는 겁니다. 2주 후에. 자, 그래서 이 비윤 쪽에서 지도부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하고 그렇다고 윤핵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아니고 2주 후에 손절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세계일보는 그 오면 기사에서 윤심 업원 건에 일단 힘실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당헌 바꿔서 새 비대위를 강행을 한다. 이런 기사가 해설 기사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세계일보. 그리고 사흘 만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정상화 충돌은 했습니다. 중진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 주로 충돌했죠. 중진들은 권성동 무조건 지금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2주 동안 빌미를 준 겁니다. 동아일보도 이 오면 기사에서 윤석열 권성동 28일 회동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초재선 의원들이 그러면은 권성동 대행체제로 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다시 가서 비대위를 다시 시즌2 비대위를 만들자. 또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를 좀 고쳐서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과 당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니 그러면 할 수 없다. 법원이 판단하는 쪽으로 법원 판단 기존에 당헌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을 향한 사퇴 요구가 어제 빗발쳤는데 의원총회장에서 그때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퇴 수습부터 하고 추석 전에 원내대표 후임을 정하자. 이렇게 달래기에 나섰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것을 받아서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 뭐 물러나겠다.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책임지겠다.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하고도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산뜻하게 비대위 다시 출범시켰으니 내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내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뭐 정기국회 때문에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은 민심이 돌아서겠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위원총회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박수로 어제 추인이 됐는데 더 몰렸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접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2주 동안은 권성동이 한다. 그 이후에는 책임지고 물러난다. 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들은 간단하게 제목을 소개해드리죠. 서울신문 6면 기사인데 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그 정책 질의를 벌이죠. 그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나토에 갈 때 이 보석을 한 3가지 장신구를 차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장신구들인데 김의겸 민주당 그 의원이 뭐 몇천만 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 그 재산 목록에 재산 공개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 그 보석 목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뭐 장충구 3개 중에서 2개는 지인에게 빌리고 하나는 이 상공인에게 산 것이다. 그러니까 고가가 아니다. 재산 신고 대상까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개인에게서 이익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그 장충구를 빌렸다면은 만약에 이게 수천만 원짜리면은 장충 뭐 추정가 6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런 건데요. 2,600만 원. 그러면 빌린 거면은 이익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것을 김건희 리스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종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드린다. 이렇게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종숙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옷값 논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죠. 그 보석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묻힌 상황이라서 그것도 뭐 국민 세금으로 됐다면은 반드시 다시 규명해야 될 문제인데 자, 그것과 별개로 김건희 리스크 프레임에 지금 또 가두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명품을 뭐 지인에게 빌려서 뭐 나토에 갈 필요가 있었느냐 가면서 그렇게까지 장신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이 국내 상공인들이 만든 장신구도 좋은 것들이 많죠. 값싸고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폐용을 하고 국제 무대에 섰으면은 오히려 국민들도 뿌듯하고 이런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민주당 새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가 연일 김건희 특검 자 이런 김건희 특검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안동훈 탄핵 막 하지만은 잘못하면 당내에서 역풍마저 특히 한동훈을 탄핵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면은 윤석열처럼 괜히 몸집만 키워준다 이런 주장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대부분 그 일면 톱 기사는 내년도 예산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639조 원 13년 만에 지출 감축 자 이런 기사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고 다른 조간신문들도 대부분 예산 기사입니다. 국민일보는 병장 월급 130만 원, 부모 급여 70만 원도 지급한다. 육군 병장 월급이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톱은 조금 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 알박기. 문재인 정부 때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는 그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그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빼고 자유 그리고 북한의 남침 같은 것 표현도 다 빼버렸다. 인사 알박기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에 이어서 교과서에도 알박기를 해버렸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는 상태죠. 2번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못 챙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하루속히 본 궤도에 올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땅풀이었습니다.